자, 봅시다. 봐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8번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크게 틀릴 만한 요소는 없었지. 14번이었잖아. 14번이었고 이게 지금 뭐라는 말을 줬으니까 fx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얘는 연속되어 있는 녀석이고 다항함수, 즉 연속함수에서 걔가 무슨 값을 가지려면 그 값을 가지려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요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평행해지는 건 다항함수로는 표현할 수 없는 녀석이니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에서는 제외지. 얘는 다항함수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극대하고 극소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봐봐요. 되게 복잡한 어떤 그래프가 있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연속이야. 연속인데 보시면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극대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B라는 녀석도 극소가 되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 그런데 보시면 얘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극대야. 맞지? 여기서 요 녀석에서는 요 녀석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증가만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극소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동시에 극대이면서 극소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극대, 극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된 오개념인 거야.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개념을 갖고 있다고. 증가하다가 감소해야만 극대고 감소하다 증가해야만 극소고. 근데 아니야. 뭐냐면 정확한 정의는 F'A라는 녀석이 얘를 만족하면 되는데 왔어? 민? 어디 갔다 왔어 또? 상담?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 극소의 개념을 잘 보시면 극대의 개념은 이런 거야. F'A라는 녀석이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요 뒤에 붙어있는 단어가 중요해. 어떤 구간에 대하여야. 이게 정확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어떤 구간이잖아. 얘가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넓어도 좋고 좁아도 좋고 구간이 매우 좁아도 좋아. 맞잖아. 그러니까 또 어떤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립하는 녀석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명제는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봐봐. 얘는 극소니까 뭘 만족하면 되냐면 F'A라는 요 녀석이 어떤 구간에 대하여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지? 혹은 FA라는 녀석이 어떤 구간에 대하여 FX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얘를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 봐봐. 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어디를 잘라 오든지 간에 요 값이 주변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제가 극소가 되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잘라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녀석은 FA라는 녀석하고 누가 똑같은 거니까 FX가 서로 같은 거니까 어떤 구간에서만 성립하면 된다며. 그래서 요 점은 극대도 되고 극소도 돼. 는을 만족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8번 문항에서 걔가 다항함수란 조건이 없었으면 아이들이 많이 틀렸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극대, 극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요 녀석이 지금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여기가 딱 메꿔져 있었으면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지? 극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증가하다가 감소했는데 구멍 뚫어놓고 아래쪽에 이렇게 점을 박아놨어. 그러면 이 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구간을 잘라왔을 때 얘가 작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러면 극소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다항함수란 말을 빼고 너희한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10번 문제는 풀어봤니, 다들? 자, 10번 문제는 안 풀어도 되겠지, 그지? 이거는 칸 채우는 거니까 너희가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고. 자, 네. 이고요. 11번 요거 봅시다. 11번 무슨 문제니 이거? 11번 등비수열. 그 중에 원리합계와 관련된 녀석인 거잖아. 그지? 원리합계와 관련된 녀석인데 문제에서 다음은 어느 회사 연봉에 관련된 규정인데 입사 첫 해에는 얼마를 받고 A1을 받고 그 다음에는 직전 연봉의 8%만큼씩 인상해서 받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받고 19년째까지는 그렇게 받고 20년째가 되는 순간부터는 19년째 연봉의 3분의 2로 언제까지? 28년까지니까 20년째부터 28년째까지는 19년째 연봉의 3분의 2만큼 받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걔를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1년 차이는 얼마를 받는 거고 A를 받는 거고 2년 차이는 A 곱하기 1 플러스 0.08 요만큼 인상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3년 차는요. 3년 차에는 A 곱하기 1 더하기 0.08이 있는데 요 녀석에 대해서 다시 1 더하기 0.08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얘기 아니니? 그럼 내가 이제 요 녀석을 날려버리는 대신에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맞죠? 그래서 봤더니 3년 차에는 A 곱하기 첫 번째 받은 연봉에 1 플러스 0.08의 제곱만큼을 받아요. 그래서 4년 차까지 한번 적어봤더니 4년 차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0.08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N년 차에는 어떻게 되겠니? 이 N이 19보다 작은 녀석이라면, 그지? 이 N년 차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1 더하기 0.08에 N-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규칙으로 가는 건 19년째까지인 거니까 N이 19일 때를 계산해 보시면 A 곱하기 1 더하기 0.08 18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년차부터 요만큼까지는 뭘로 계산할 수 있고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인 거고. 왔어, 수능? 그 다음에 봤더니 19년째, 20년째는 그러니까 20년차 N이 20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요 녀석의 3분의 2만큼 받겠대. 맞죠? 그럼 요 녀석 3분의 2니까 3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0.08에 18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받겠다는 거지? N이 얼마가 될 때까지? 28이 될 때까지 받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될 테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니? 설마 마음속으로 세고 있는 거 아니지? 20, 21, 22 세고 걸렸지 나한테. 몇 개야?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잖아, 그죠?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9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얘가 얼마라고 알려줬잖아. 얼마래? 4래요. 그래서 곱하기 4 곱하기 그런 게 9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정리해 주시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24가 되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A가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이렇게 20년째부터 28년까지는 총 24A라는 녀석을 받은 거야. 맞지? 자,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 보면 되나? 등비수열의 합? 까먹었나?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까먹었나요? 자, 어떻게 되지? 1-R분의 첫 번째 항의 1-공비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요 R이 뭐보다 크다면? R이 1보다 크다면 우리는 음수를 싫어하니까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죠? 근데 봤더니 여기서 지금 공비가 어떻게 돼요? 1.08이 공비잖아. 자,
그럼 1.08이 공비니까 해보자고. 분모에 0.08이 생길 거고 분자에는 A에다가 1.08에 19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괜찮니? 이거 좀 옮기자.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우리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요거 4 곱하기 1.08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 얘 계산하면 얼마야? 4.3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녀석 마저 정리를 해주시면 얘 4.32에서 1을 뺐으니까 3.32일 거고 분모 문제에 100을 곱하시면 8분의 432A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얘하고 이 녀석을 더해주면 답이겠죠. 그치?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4로 약분합시다. 그럼 얘가 2가 될 거고 4로 하면 108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8A 요거하고 요걸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적자. 2분의 108 더하기 48 하니까 2분의 156A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시면 돼요. 그지? 까먹으시면 곤란한데? 등비수열의 공식을 까먹으셨으면 곤란한데? 그 어삼시사 샀니? 최우야? 벌써 지금은 상태 괜찮으셨고? 지금 괜찮아? 컨디션? 지금도 안 좋아? 규민이도 수원 사야 돼. 수원 어삼시사. 수원 어삼시사 사서 오늘 수업하고 다음 수업 올 때까지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다 풀어오는 거하고 어삼시사 50문제 풀어갖고 오는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어삼시사는 개인 진도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어삼시사 정도는 하루에 한 권은 풀죠. 그래서 180문제 풀고 싶다 그러면 180문제 풀어갖고 오셔도 돼. 모르는 건 다 질문 받아줄 거니까. 알았죠? 자, 이렇게. 자, 1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2번을 봤더니 수열 문제네, 수열 문제. 수열 문제고, 맞다. 규민아, 거기 보면, 너가 안 배우는 미적분 문제가 있어. 그래서 미적분은 여기, 미적분으로 체크된 번호는 안 풀어도 되는 거다. 응. 자, 그래서 수열 문제인데,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녀석을 이제 만족하고 있대요. 근데 봤더니 여기가 다 뭐야? 여기가 다 AN하고 관련이 있는 녀석인 거잖아. 얘네가 다 AN하고 관련이 있고 얘네가 연속된 세 항이거든. 얘는 뭐가 됐던 1 집어넣으면 2, 3, 4가 되고 그지? 2 집어넣으면 5, 6, 7이 되니까 얘네 연속된 세 개의 항이거든. 그러면 이제 얘네도 지금 연속된 세 개의 항인 거니까 나는 뭘 확인하는 게 먼저야? AN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얘네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요 녀석이 얘라고 가정하면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지?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11 되고 4 집어넣으면 12 되고 4 집어넣으면 13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핵심이 되는 건 얘네들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A4를 찾는 게 핵심인 거야. 맞잖아. A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니까 그럼 우리는 A4만 찾으면 돼. 그럼 A4는 또 어떻게 찾으면 되지? 요거 알려줬잖아. 얘 알려줬으니까 어디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럼 A4가 얼마란 얘기야? A사가 2란 얘기인 거죠. 그럼 A사가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는 거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는 3이 되는 건가 이렇게? 맞니? 자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이 얘를 지금 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수열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 이거 딱 나오면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해서 그냥 다 찾고 있는 거야. 100%야 100%. A1이 얼마였으니까 A1이 1이니까 1인 거고 그럼 A2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인 거고 A3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인 거고 A4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고 2인 거고 A5는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A2가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너 7인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규칙을 찾으려다가 규칙이 안 보이니까 이거 뭐지? 근데 문제는 어떤 학생은 그 끈기가 있어서 10, 11, 12까지 간다고. 그리고 나서 겨우 14번밖에 안 되는 문제에서 한 5분, 10분을 써. 그럼 어떻게 돼? 뒤쪽은 쳐다보도 못 보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건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얘를 구하려면 내가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 수열 문제에서.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제 급수 문제여도 마찬가지. 미적분에서 급수 문제를 구해도 마찬가지지. 내가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너희 그 등비급수 활용 문제 생각해봐. 미적분 배웠던 아이들. 내가 어떤 넓이를 구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그럼 그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걔를 구해야 되는지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먼저 구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나 답을 구할 수 있는 녀석이긴 하나 효율적으로 답을 구하려면 밑에 있는 녀석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셨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 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자, 수웅아, 연속. 우린 얘를 어떻게 해석하지? 연속이다. 연속이다. 응? 그러니까 미분계수라고 하죠. 자극과 우극이니까 극한값이죠. 그죠? 극한값하고 뭐가 같아야 되는 거지?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볼까?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건? 미분 가능성은 뭐야? 미분 가능성 언제 미분 가능하다고 부르지? 연속이면 끝이야? 미분 가능해? 아니잖아. 연속이면서 뾰족점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연속이면서 뾰족점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연속이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많이 까먹으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여기 14번 문제 쭉 다 풀어주고 15번 문제 풀어줄 건데 거기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챙겨갖고 오셔야 돼. 자, 그래서 연속이라는 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녀석이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나타내는 녀석일 거고 이 녀석이 뭘 나타내는 거고 함수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그 함수값이 b가 되는데 그 b랑 이 녀석의 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고 봤더니 3에서의 극한값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그럼 앞에 뭐가 필요해? 극한이니까 x가 어디로 가야 되지? x가 3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x를 3으로 보내봤더니 분모가 어디로 가?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는 0으로 가야 하죠. 무조건.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치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 치자고. 그리고 리미트 x가 3으로 갔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이 3을 내가 지금 분모에 집어넣으면 분모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이 3을 내가 분자에 집어넣었더니 분자는 얼마야? 분자는 0이야. 맞지? 그러면 잘못 썼네. 맞니? 맞지?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분자가 0인 거잖아. 그럼 분모도 0이야? 규민아 이러면 분모 0이야? 분자가 0이니까 분모 0이니?
어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뭘? 이때 생기는 극한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때 생기는 이 극한값이 0이라면 굳이 분모가 0으로 할 필요가 없어. 분모가 0이 아니어도 분자가 0이니까 얘는 그냥 0으로 떨어지잖아. 그런데 이 극한값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분자가 0인데 분모가 0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0으로 나와야 되는데 0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무슨 얘기니? 분모도 0으로 가서 약분 처리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계산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100% 확률로 0이야. 수렴하면. 그런데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해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건 아니지. 그럼 분자가 0으로 왔을 때는 먼저 뭐 먼저 확인하셔야 돼? 극한값이 0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셨어야 돼. 만약에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B가 0인지 0이 아닌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런데 얘는 뭐 14번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조건으로 준 거죠. 그럼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어야 돼. 그럼 내가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0이 되어야 하니까 9-15 더하기 A가 0이고요.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6이란 얘기네. 자, A가 6이라는 녀석을 집어넣고 0분의 0꼴이네요. 0분의 0꼴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계속 규민이한테 물어봐야지. 규민아, 0분의 0꼴 어떻게 푸냐? 인수분해. 그 다음은 약분. 그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뭐 하면 되지? 로피탈 쓰면 되죠. 얘 미분하면 얼마? 1. 얘 미분하면 3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로피탈 정리 이제 쓰셔도 돼. 내신 끝났으니까. 그러면 요 B라는 녀석도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B라는 녀석이 1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A하고 B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얼마? 답은 7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우리 정리 한번 합시다. 0분의 0꼴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우리가 이 녀석을 극한의 부정형 이렇게 부르고요. 그지? 얘를 푸는 방법은 분모, 분자를 뭐 한 다음에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을 해주시고 분모가 0으로 가는 녀석으로 약분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끝나요. 내신 때는 이렇게 풀고요. 자,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로피탈 정리를 쓰겠다. 자, 로피탈 정리는 뭐냐? 분모 미분 그리고 분자 미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분모 미분, 분자 미분을 따로따로 한 다음에 주어진 x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잖아. 봐봐. 이런 녀석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런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얘는 0분의 0꼴인데 분모가 x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한번 미분을 한다고 해도 2x가 될 거고 12x의 세제곱 더하기 10x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직 0분의 0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지? 그런 경우에는 로피탈을 한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2분의 36x의 제곱 플러스 10이 될 거고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얘는 그냥 계산 결과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0분의 0꼴을 로피탈 정리를 쓰시면 되고 너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극한의 형태가 다 0분의 0꼴이잖아. 왜? 미분이 0분의 0꼴이잖아. 미분이. 맞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쓰시면 너희가 기존에 안 풀렸던 0분의 0꼴이 거의 대부분 다 풀립니다. 알겠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좀 볼까요? 용준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풀지? 최고차이 개수비. 일단 그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게 있잖아.
쉽지. 무리식이 있는지 무리식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먼저고, 무리식이 있으면 유리화를 하시는 거고. 근데 무리식이 있어도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무리식이 있는데 차수가 서로 달라. 그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고? 유리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차수가 서로 다른데 둘 다 막 무리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유리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가장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풀었었던 게 이런 거죠. 이제 0분의 0꼴은 차수가 같으면 유리식으로 되어 있다면, 분자하고 분모가 다 유리식으로 되어 있으면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요 녀석이 더 크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서로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얘가 더 크면 뭐가 되는 거고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도 요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둘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얘가 더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수응아, 쉽기 때문에 요 녀석으로 해결하지 않을 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 풀죠? 얘도 마찬가지죠. 유리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 주시는 거고, 무리식이 있으면 뭐 하는 거고? 유리화를 하시는 거고, 그죠? 유리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뭐 하는 거고?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계산하시는 거고, 최고차항으로 묶어내면 안쪽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요 녀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까?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뭐 x 플러스 3 이런 녀석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 지금 뭘 갖고 있지? 뭐 갖고 있어? 무리식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유리화해서 요 녀석을 현례한 녀석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 될 거고, 요거 빼고 요거 빼서 날려버리시면 요렇게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3x가 남을 거고,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럼 무슨 꼴로 바뀌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었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수응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시면 돼.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이 지금 얘가 지금 1차잖아, 1차. 그지? 루트가 있으니까. 그럼 x로 나눠보시면 요거 날라갈 거고, 요거 날라갈 거고, 요거 날라갈 거고, 요거 날라갈 거고, 요 녀석이 x 1로 나올 거고, 요 녀석이 1로 나오겠네? 그럼 요 녀석도 x로 나눴으니까 x분의 2가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0이잖아. 그래서 결국 얼마가 남는 거니?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이제 우리는 내신 보는 거 아니잖아. 그잖아? 그럼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다? 무한대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수웅이 너 혼낼래? 좀 더워서 졸립죠. 그럼 봐봐. 요 녀석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거든? 그럼 너희는 이런 내용을 배웠어.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 c를 더하면 얘는 그냥 무한대야.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요 무한대는 상태를 의미하는 녀석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계속 커져 나가는 이 녀석에다가 어떤 상수 c를 더한다고 해서 무한대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 있는 데다가 여기다 내가 3을 더한다고 해서 얘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뭘로 끄집어낼 수 있어?
얘가 지금 플러스 3을 해주니까 얘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럼 루트를 벗어 던지고 뭘로 나올 수 있어? x 플러스 2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뭘로 나올 수 있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숫자를 적정히 조절하면 되지.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빼라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빼버리면 얼마가 남는 거야? 2분의 5가 남아서 아까랑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더했어. 2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어떻게 해야 돼? 규민아, 0 곱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옛날 걸 물어보나 자꾸? 수긍이 저거. 채우. 맞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통분, 그지? 약분, 전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녀석을 이 두 가지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 위에 있는 형태로.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겠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1에다가 얘가 지금 0으로 보내자. 그럼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면 되지? 0으로 가면 되는 건가? 0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이건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쉽잖아. 1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나? 아무튼 그럼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녀석을 내가 지금 통분해보면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때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거 맞잖아요. 그죠? xx 날아갈 거고 아이 참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 모르겠다. 문제 못 만들겠다. 그냥 쓰자.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문제하겠다는 얘기야? 곱해서 x 플러스 1분의 날아가니까 얼마? 1. 그리고 x를 0으로 보내니까 얼마? 1.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잘 안 나오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돼. 얘는 주로 내신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극한값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셔야 됩니다. 푸는 방법을. 그리고 이제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니야. 0분의 0꼴이라는 게 확인됐으면 그냥 로피탈로 들어가시는 거야, 이제. 이젠 내신 보는 거 아니다. 이제 로피탈로 들어가 0분의 0꼴을 확인했으면 그냥 로피탈 쓰시는 거야.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너희는 0분의 0꼴도 마음대로 쓰셔야 될 거고 편미분도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라이프니츠도 마음껏 쓰실 수 있어. 물론 라이프니츠는 이과 애들만 쓰겠지만 이제 우리는 편미분도 로피탈도 라이프니츠도 마음대로 써도 돼 이제. 나오죠.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이거 편미분으로 푸는 문제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7번. 17번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니? 지금 봤더니 얘가 코사인이야. 얘도 코사인이야. 그지? 수능이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너 일어나. 너 일어나, 옆에. 일어나서 들어. 봐봐.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어서 지금 통일되어 있는 상태지.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얘하고 얘가 서로 달라서 문제인 거죠. 맞지? 얘가 서로 달라서 문제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 2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홀수를 곱한 거네? 홀수를 곱했으니까 요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야 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야 돼. 맞지? 그럼 얘가 사인으로 바뀔 테니까 사인이 될 거고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각이 변환이 될 거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 녀석의 부호는 확인하지 않아도 될 거고 근데 부호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요 녀석에다가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는 무조건 무슨 처리하는 거지? 무조건 예각 처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에다가 예각을 더했으니까 동경이 어디 위치에 와 있어? 4사분면 위치에 와 있잖아.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돼? 플러스죠? 다 까먹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얘도 그냥 플러스인 거야. 그리고 그 녀석의 제곱이 정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번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 각이 서로 달라서 각을 통일시켰더니 이번에는 뭐가?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잖아. 우리 삼각 방정식하고 부등식에서는 두 녀석이 섞여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을 빨리 뭐라고 바꿔주시면 되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k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요거를 봤더니 별 복잡할 게 없는데 지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 지금 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빨리 우리는 하셔야지.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치환하고? t라고 치환하고 치환했으니까 뭐 하시고? 범위를 재설정하시고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뭐가 됐던 간에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일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적어보시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요거. 맞지? 그리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이 녀석이 지금 최대값을 물어보는 중이야. 그럼 얘가 지금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추계 방정식이 지금 언제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2차 함수고. 그리고 정역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최대값은 언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1일 때가 되는 거겠네.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두 개고 최대값하고 최소값 안 알려줬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럼 이제 요거 k만 미지수군요. 자, 얘 집어넣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k 얘가 3이라는 거잖아. 최대값 3. 맞아요? 여기 얘네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4분의 5가 되는 걸 거고 플러스 k가 3이면 k 얼마가 되는 거니? 4분의 7 이렇게 되는 건가 k가? 자, k가 4분의 7 그럼 이제 이 녀석 다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얼마가 되는 거니? 3이 되는 건가?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누구하고 누구? K하고 M을 더해달래요. 얘하고 얘를 더해달래요. 얼마? 4분의 10. 약분 처리하시면 얼마? 2분의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너희한테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확인하고 있는 중이지.
맞아요? 각을 변환할 수 있느냐? 각을 변환했더니 삼각함수가 사인하고 코사인이 섞여 있어. 그러면 그 녀석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통해서 통일시킬 수 있느냐? 통일시켰더니 지금 이 녀석이 지금 방정식 문제여서, 그죠? 그러면 치환해서 범위를 재설정한 다음에 적절하게 값을 구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너희한테 세 가지 개념을 물어보고 있었던 거야. 14원이지만. 그런데 모두 다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최고 각변하는 거 기억나? 각변하는 거 기억나? 규민이는? 각변한 기억 안 나? 자, 너무 옛날 일인가요? 큰일 나셨네요, 다들. 자, 봐봐. 봐봐. 사인 4분의 11 파이 뭐 이런 녀석이 있었다 한번 쳐보자고. 이런 녀석이. 그리고 사인 4분의 7파이 이런 녀석이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각을 변환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돼. 봐봐. 사인에다가 빨리 이 녀석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거야.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로 바꾸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2분의 파이에다가 얘가 지금 사실 얼마가 되는 거니? 2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인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2분의 파이 곱하기 4 더하기 얘가 4분의 3파이니까 한 번 더 들어가도 되겠네? 맞잖아. 얘가 2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인 거니까 얘가 곱하기 5까지 들어가도 되는 거겠네. 이렇게. 맞니?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5파이니까 4분의 10파이가 될 거고 뒤쪽에 뭐가 붙는 거지? 4분의 파이가 붙는 거죠. 맞아? 그런 다음에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 뭐를? 이 녀석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셔야 돼.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상관없어. 절대값이 씌워서 걔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확인하시면 돼. 자, 봅시다. 얘는 지금 짝수니 홀수니? 홀수지.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요 뒤에 붙어있는 요 녀석 있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 그냥 4분의 파이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호를 결정하실 건데 요 녀석이 원래 요만큼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이니? 한 바퀴 돌고 다시 4분의 3파이만큼 갔잖아.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맞아?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아, 너의 부호도 플러스구나. 그러면 사인 4분의 11파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랑 같은 값이구나 라고 바꿀 수 있다고. 오케이? 얘네 갖고 몇 개 더 하자. 그러면 코사인 4분의 11파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코사인 4분의 11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5가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얘가 지금 뭐야? 홀수네? 사인은 얘네가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여기 곱해져 있는 요 녀석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홀수니까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사인으로 되고 4분의 파이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아까 몇 사분면이었으니까 2사분면이었잖아.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 마이너스잖아.
너 마이너스구나. 너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붙이시는 거야. 이게 각변하는 방법이야. 자, 그럼 밑에 있는 녀석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얘는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니? 얘 4분의 5파이로 가자. 자, 그럼 얘는 4분의 5파이니까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2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아?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뭐야? 짝수죠? 그러면 사인은 사인으로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야. 2분의 파이씩 한 번, 두 번 가고 4분의 파이만큼 이만큼 온 거니까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너도 마이너스입니다. 이 녀석의 부호를 결정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엔 그럼 코사인으로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4분의 5파이가 있는데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는 걸 거고요. 짝수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뭘로 와? 코사인으로 오고 4분의 파이를 가지고 옵니다. 3,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됐지?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탄젠트로 하자. 탄젠트 4분의 3파이 이렇게 가자. 내가 4분의 3파이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생각이야.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아니라 얘를 그냥 탄젠트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한번 써볼 생각이야. 그래도 상관없죠? 상관없지, 그지? 자, 뭐지? 짝수죠? 그럼 탄젠트는 뭘로 나와야 돼? 탄젠트로 그냥 나오셔야 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이지만 쓸 때는 그냥 뭘로 쓰시는 거라고? 4분의 파이로 쓰시는 거라고? 자, 얘가 지금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사분면. 봐봐. 이렇게 바뀐 녀석 갖다가 판단하면 좋아. 얘가 지금 2분의 파이를 두 번 보낸 거니까 여기 있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왔을 거고 4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가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2사분면이라고. 그죠?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자, 하나 더 한다. 봐봐. 수홍아, 정신 차리시고. 저 위에 있는 녀석 가지고 탄젠트를 한번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탄젠트 4분의 11파이가 있는데 내가 얘를 탄젠트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아이고 이렇게 쓰면 이건 했던 거잖아. 2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괜찮지? 괜찮지? 잘 봐. 나 지금 이제 요 녀석 갖다가 각변환할 건데 너희가 각변할 때 부호 결정은 누구 갖고 하셔야 되냐면 얘 갖고 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가 지금 2분의 파이에다 얼마 곱한 거지? 4 곱한 거지. 짝수잖아. 그럼 뭘로 나와야 돼? 탄젠트는? 탄젠트로 나와. 4분의 3파이잖아? 그럼 여기에 4분의 3파이를 써주시는 것까지 이해가 가지 이제? 얘 지금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가 2분의 파이 곱하기 4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고 4분의 3파이니까 얘가 90도보다 크니까 여기로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녀석은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예각으로 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각곱 각변환 하시고 제각곱 부호 결정하시면 틀리는 거야. 부호 결정은 누가 갖고 하시는 거야? 얘 갖고 하시는 거야. 수웅아.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몇 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이잖아. 1사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알겠어? 각변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각변환 해주시면 되고 자, 수 원 파트에서 각변환을 내가 까먹었어. 그러면 3점짜리에서 한 개 틀리셔야 돼.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각변환은 3점짜리를 맞추는 삼각함수로 나오는 3점짜리를 하나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값이죠. 그죠? 틀리면 모르면 틀리게 돼요. 자, 봅시다. 아닌데? 다항 함수잖아. 수투지. 수투예요, 수투. 그죠? 미적분하다가 이런 거 보면 이제 귀엽잖아. 그죠? 자, 봐봐.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f'x래요. f0은 0이라 그랬고 지금 내가 그러면 f'x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돼서 fx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거잖아. 그죠? 자, y축이 이렇게 내려올 텐데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x축이 지나가게 되겠네요.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f0은 0이라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구할 수 있죠. 자, fx는 인테그랄 f'x의 dx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을 저기서 알려줬으니까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1의 dx가 된다는 얘기죠. 자, 적분 들어갑시다. 이 녀석 적분하시면 뭐가 되는 거지?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적분상수 c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정적분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이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0이래. 그럼 c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지? 0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fx 완성. 수응아. 자,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뭘 물어봤니? 곡선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네? 아.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면적을 물어본 거잖아. 맞죠? 자, 규민아, 이게 무슨 함수? 내가 무슨 함수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다항함수요, 3차 함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돼. 됐지? 근데 얘는 지금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난 뭘 구하는 게 더 좋아? 양수인 쪽을 구하는 게 더 낫겠지? 얘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뭐가 됐던 간에 그래서 내가 fx를 봤더니 fx가 이렇게 돼 있었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봤더니 3분의 1에 x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수응아 x는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 되니까 여기가 얼마란 얘기고 마이너스 루트 3이란 얘기인 거고 얘가 0이고 얘가 루트 3이란 얘기네요. 맞지? 근데 얘하고 얘의 넓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뭐 하시면 돼? 0부터 루트 3까지 정적분 하신 다음에 절대값 씌우시고 곱하기 2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있고 인테그랄 0부터 루트 3까지 dx를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통으로 절대값을 탁 씌워버리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면적이 될 거고요. 자, 요거 먼저 계산합시다. 1 더하니까 얼마? 12분의 1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0부터 루트 3인 거니까 얘는 넣을 필요도 없고 넣어보시면 9가 되겠네. 12분의 9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2분의 3
요 녀석을 내가 절대값이어서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2 곱하기 절대값이 2분의 9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약분 처리되면서 6이 되니까 6분의 9 얼마? 2분의 3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요. 기본적인 정적분이어서 설명할 게 없네요. 자, 단순 기본적인 정적분이어서 그죠? 그럼 요거 설명해주면 되나? 나온 김에? 자, 0이고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했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얘가 지금 뭐지? 기함수였던 거죠? 여기다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 극소값에서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서 선을 그어주시고 극소값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극대값에서도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교점에서도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 교점에서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 몇 개 생겼지? 8개 생기는데 걔네가 다 합동입니다. 따라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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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길이비를 가지고요. 다시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을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부터 요만큼을 보시면 얘가 1대 루트 3이라는 길이비를 가지므로 여기 있는 x의 좌표를 그냥 구해낼 수 있어요. 1이라고. 얘가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이면 얘가 1일 거 아니야. 맞죠? 아, 그러면 극소값을 물어봤다면 1을 대입해서 극소값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극대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21번 문제네.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 수열의 극한 문제거든요. 수열의 극한이니까 풀지 말아야 되는 거다. 하지만 풀어보세요. 풀 수 있을 거야. 자, 아닌가? 문과에도 못 푸나?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아니야. 풀지 말자. 얘가 수열의 극한이어갖고, 예전에는 얘가 미적분 1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미적분으로 넘어갔으니까, 문과 아이들 안 해도 돼. 자. 그래. 풀어줄게. 자. 오케이. 자. 22번 풀어봤니? 나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22번 빨리 풀어보시죠. 풀어봐 22번. 충동이 졸지 말고 빨리 풀어봐. 풀어볼까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개념을 싹 하기에는 개념하다가 수능 가야 돼.
맞춘다고 빠졌고 적성인가? 적성인가? 사람 잡긴 했는데 약수는 논술로 약간 논술 약한 맛? 그래서 그거 학원 다니다 하고 지금 이기려고 전문대야지 하고 빠지고 유동은 국어 영어로 최저 맞춘다고 빠지고 해도 원래 내 옆에 한 4명 있었는데 다 왔어. 빨리 풀어봐봐. 이런 식이면 내가 너희한테 어삼시사를 설명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 야, 야 그럼 어삼시사 하다가 너희 9월 모평 보고 수능 보러 가, 이 사람들아. 9월까지 해갖고 우리 얘가 지금 우리 오늘 14번 하잖아. 그러면 오늘 내가 15번 줄 거잖아. 그러면 그건 다음 주 이제 언제냐? 화요일까지 15번을 풀어갖고 오는 거고, 다음 주 화요일 오면 내가 16번을 주겠지? 그래서 진행을 하고 매주 토요일 날은 모의고사 볼 거고.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을 하면 9월 모평이 9월 1일이잖아. 9월 모평 보기 전에 20번, 21번, 29번, 30번 빼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돼. 그러니까 킬러 문항 4문제를 빼고, 킬러 문항 3문제다 중킬러 중에 좀 어려운 거 하나 빼고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9월 모평을 보고 성적이 75점 미만이면 그 학생들은 앞쪽에 조금 쉬운 사점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80점을 넘었는데 85점은 못 넘기고 있으면 걔네는 뭐 하셔야 돼? 준킬러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84점을 넘어갔어. 그럼 뭐 해야 돼? 앞쪽은 완벽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제 킬러 문항으로 넘어가셔야지. 그럼 내가 수투에서 29번 다 모아놓은 거, 30번 다 모아놓은 거 주겠지, 자료를. 그럼 그걸 가지고 수능 볼 때까지는 이제 킬러 문항만 정리하시면 되겠지? 모의고사로 계속 감을 유지하시면서. 그렇죠? 뭐, 화목토. 화목은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규민이가 못 올 수도 있어. 9시 30분 수업이거든요. 9시 30분부터 언제까지야? 3시간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오시면 모의고사 보시고 모의고사 해설할 거고. 그래서 그 모의고사, 그리고 문과는 토요일 날 11시 수업인가 12시 수업인가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너희는 토요일 날 확통해야 되잖아. 그건 이제 채쌤한테 확인해봐. 내가 알기로는 11시인가 12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이 시간표를 봤는데 까먹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자, 구해봤어 이거? 네. 봐봐요. 얘는 지금 뭐야? 홀수 번째항은 얘를 따라가고 짝수 번째항은 얘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내가 홀수 번째항을 내가 나열해 볼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B1부터 B10까지 다 곱하는 건데 사실 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환법칙 쓸 수 있어, 없어? 교환법칙 쓸 수 있으니까 B1 곱하기 B3 곱하기 B5 곱하기 B7 곱하기 B9 곱하기 B2 곱하기 B4 곱하기 B6 곱하기 B8 곱하기 B10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 누굴 따라가면 되는 거고, 얘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요만큼 누굴 따라가면 되고, 얘를 따라가면 되고. 그런데 요 녀석을 봤더니 B1은 그냥 2분의 1의 A이고 2분의 1의 A1제곱인 거고, 요 녀석이 2분의 1의 A1 곱하기 A3제곱인 거고, 얘가 2분의 1에 이제 보일 것 같은데 A1 곱하기 A3 곱하기 A5가 되는 걸 거고, 이렇게 해서 5개 K에다 5를 집어넣은 것까지 하게 되면 결국 얘는 총 몇 번 곱해지게 되는 거고,
얘는 5번 곱해지게 되는 걸 거고. 맞죠? A3은 몇 번 곱해지게 되는 거고. 4번 곱해지게 되는 거고. A5는 3번 곱해지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요만큼을 계산해 보면 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2분의 1에 5A1 더하기 4A3 더하기 3A5 더하기 2A7 더하기 A9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얘는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건데 얘가 2네. 얘를 2로 바꿉시다.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5 A1 마이너스 4 A3 마이너스 3 A5 마이너스 2 A7 마이너스 A9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요 녀석이니까 내가 요 녀석을 정리해보면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에 5B2 5A2 더하기 4A4 더하기 3A6 더하기 2A8 더하기 A10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니? 맞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2에 5로 묶어내고 얘에서 얘를 뺄 수 있어. 그지? A2 마이너스 A1 더하기 4에 A4 마이너스 A3 더하기 3에 A6 마이너스 A5 더하기 2에 A8 마이너스 A7 더하기 A10 마이너스 A9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뭔데? 얘가 D야 이렇게. 얘가 다 D잖아. 결국 이 녀석을 정리하면 2분의 15D가 되는 거겠지. 1부터 5까지 다 더한 녀석일 테니까. 근데 걔가 지금 얼마라니? 걔가 8이래, 얘가 8. 얘가 얼마란 얘기고? 15D가 3이란 얘기고, D는 5분의 1 이렇게 하고 계산 끝내시면 돼요. 나한테 이거 공차 물어본 거 맞잖아. 그지? 얼마? 5분의 1 이렇게 물고 끝내시면 되죠. 됐지? 그러니까 요 녀석에서 얘는 지금 다 지수잖아, 지수. 지수니까 얘네들이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해지거나 뭐 얘가 지금 역수관계니까 빼지는 형태로 될 거고, 그지? 얘가 홀수번장이고 얘가 짝수번장이니까 요 녀석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빨리 정리하셔야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홀수번장 거 쫙 모아놓고 짝수번장 쫙 모아놓고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잖아. 어차피 얘네 규칙 따라갈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몇 시니? 이 녀석은 너희가 계산을 해보시고요. 단순 계산이니까. 요거 한번 풀려볼까? 자, 숙제로 풀어온 사람. 수원을 사다 푼 사람. 수능 안 볼 거지? 다들 수능 볼 생각이 없는 거지? 요즘에 학교 일정이 바쁘다는 건 인정해. 왜냐면 이제 막바지잖아. 생기비고 막바지 작업하고 있으니까. 규민이는 어떻게 잘 정리됐니? 3학년 1학기 때? 그래서 등급 좀 올랐어? 그래서 어디 쓸 건데? 학교. 그냥 사대문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서울 것만 가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교를 가셔야지. 약간 3등급 약간 그쪽인 얘들은 수도권만 가자 하고 경기권만 가자. 2등급 선에 걸려있는 애들은 어떻게 사대문 안에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자고? 메인 대학만 가면 된다는 말이니까 들어보는데 아이씨.
국민대 가려면 등급이 어떤 걸로 가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 전자 학종이 2.7이었어요. 4분이 75% 합격선이 그렇다는 얘기야? 아니요, 정년도 6개월 평균. 70% 그 컷은 교과가 가지고 교과는 조금 높고. 2.3, 2.4. 학종. 아, 요즘 올해 학종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올해 학종. 뭐가 없잖아. 뭐가 없잖아. 뭐가 없잖아. 그래서 올해는 뭔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 봅시다. 봐봐. 그러니까 A가 0부터 1 사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된대. 그지? 0보다 작으면 이제 얘를 따라가는 거고, x가 1보다 크면 얘를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네?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 관계일 거야? 그럼 요 녀석은 y는 x 대칭일? 쟤도 y는 x 대칭이잖아. 자기 자신 자체가 그렇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지금 뭐보다 작으니까 a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겠지?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1이라는 녀석을 두고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중인 거겠지. 그리고 이 녀석을 따라서 가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빵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그래프가 너무 모양이 안 이쁜걸? 이렇게 왔다가 치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A가 지금 뭐보다 작으니까 A가 1보다 작으니까 1번, 2번. 2번이죠, 2번.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빵 되는 거니까 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하고 얘가 지금 y는 x 대칭 관계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맞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한테 뭐 확인해 달라는 거니? 보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다음에 5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면 0보다 작고, 그럼 여기다 마3을 집어넣을 거니까 결국 f-3이라는 이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거니? a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걸 거고, 그 녀석을 내가 몇 제곱하는 거니까? 5제곱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되고 a 15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잖아. 근데 내가 이 녀석 마이너스 15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대입만 해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니은은 y는 a라는 녀석을 봤는데 얘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그래프지. 뭐가 됐던 간에.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y는 a, x축으로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교점은 반드시 한 개밖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인 거고, fx의 그래프가 이 녀석인데 얘하고 얘가 y는 x 대칭이고 이 녀석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무조건 y는 x 대칭이야. 그러면 이 녀석은 y는 x 대칭이 맞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눈에 보일 거고 안 그려보셔도 식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겠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자, 넘겨봅시다. 26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우리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속도가 되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가속도가 되죠.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되는 거죠? 속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거리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뭐야? 이동거리는 뭘 통해서 구할 수 있어? 넓이. 이동거리는 넓이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넓이. 이동거리. 넓이.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제 위치로 돌아오면 위치의 변화량은 없지만 이동 거리는 생기니까 이동 거리는 주로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넓이를 갖고 구하는 게 누구를 요 녀석을 이용해서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하시면 돼?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위치는요? 위치는 처음 x0 처음 위치에다가 여기다 뭘 더해주면 되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되는데 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위치의 변화량. 정적분을 통해서 구하죠.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처음 위치가 있어. 내가 여기 딱 제로라는 위치다. 내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처음 위치에 왔어. 이동 거리는 분명 내가 갔다 온 만큼 있으니까 이동 거리는 무조건 양수일 거야.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내가 뭘 이용해서 구하고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고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내가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으니까 양의 방향은 플러스로 계산되고 음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계산될 거 아니야. 그걸 적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X축 위에 있는 건 플러스고 X축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서로 없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맞아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거고. 오케이. 넓이는 이동 거리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시는 거고. 근데 얘하고 얘를 둘 다 뭘 이용해서? 속도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거다. 그래서 속도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이동 거리가 되고 속도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하시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니까 그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처음 위치를 더하면 현재 위치가 된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치식인 거죠. 얘가 지금 위치식인 건데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뭐가 안 바뀌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얘 무슨 의미니?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 번 이렇게 가면 이렇게 못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의미도 있어. 가다가 멈춰. 속도 0. 속도 0. 앞으로 가. 움직이는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막 뛰어가다가 걸어가. 그리고 뛰어. 움직이는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속도라는 녀석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인 거고 속도의 부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이 속도는 이 녀석을 내가 fx라고 잡는다면 속도는 f'x가 되는 걸 거고 그럼 이 f'x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얘가 지금 3차니까 미분하면 2차가 되는 걸 거고 그러면 그 녀석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그럼 이제 1학년 때 내용이야. 2차 함수하고 x축 위의 위치 관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얘를 내가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가 되는데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으시면 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 너희가 여기서 계속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 강의실이 바뀌어갖고